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클럽 여러분들. 저는 오늘 외주 비즈니스에서 효율적인 영업과 운영 관리로 최대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플러그팀의 비즈니스 디벨로퍼 황유나라고 합니다. 외주 프로젝트를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사실 누구나 이제 성공적인 영업 방법이나 운영 관리에 관심이 특히 높으실 테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더더욱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웨비나를 준비한 이유가 그렇듯이 대부분 외주사 대표님들 그리고 또 운영자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또 성공적으로 영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모호해하시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방법과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툴까지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크게 3개의 파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효율적으로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기 위해 사용하면 좋을 업무 툴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효율적으로 매출 높이기입니다. 효율적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명확한 목표 설계와 또 트래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최대 매출을 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우선 가장 먼저 현재 매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매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또 이제 실행에 옮기셔야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전략을 설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를 추적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면서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진행 인식 매출과 또 파이프라인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주사 대표님들이나 사실 운영 담당자분들께서 자주 매출을 파악할 때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바로 매출의 기준을 정산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아마 대부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파악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사실 이렇게 매출을 파악할 때 정산일을 기준으로만 삼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산일은 돈이 들어오는 날짜일 뿐이지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일과 매출 기여일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정산일은 이 수익이 정산되는 날짜, 즉 실제로 돈이 송금되거나 지불되는 날짜이고 매출 기여일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또 일을 수행하기로 한 날짜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정산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정산일로만 보면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기간에 얼마의 금액을 기여했는지 알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이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 인식 매출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진행 인식 매출은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그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 진행 인식 매출을 통해서 지난 기간 동안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예상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외주 에이전시들은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매출을 추적하고 또 이제 관리하면서 비즈니스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계하기 전에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각 월에 얼마의 금액을 기여하고 있는지 이제 진행인식 매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인식 매출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보면 다음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계약금이 450만 원인 프로젝트를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까지 이제 총 45일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1일 정산금은 계약금 나누기 총 프로젝트 일수, 그래서 450만 원 나누기 45일로 총 이제 1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1일 정산금 곱하기 각 월별 투입된 일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해당 월에 기여한 매출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1일 정산금이 이제 10만 원이었으니 6월은 30일이니까 이제 300만 원, 7월은 15일로 150만 원 이제 기여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제가 이 진액 인식 매출을 자동으로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툴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 인식 매출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매출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각 월별 목표 매출 금액을 설계하고 이제 그 달성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금액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간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뭐 그 기간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주할 프로젝트 기간은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정산금을 많이 받은 날이어도 내가 정산금을 받지 않은 다른 달에 이제 업무가 많은 거를 미리 파악해서 현명한 자금 사용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목표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이제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 전략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그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파이프라인 설계인데요. 파이프라인은 사실 말 그대로 기업이나 팀에서 또 잠재 고객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따르는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고 또 이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팀에서 관리하는 모든 영업 기회나 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영업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영업 기회의 뭐 현재 상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객과 처음 만나고부터 또 이제 수주를 하기까지 거치는 단계를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수주까지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시는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시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외주개발 에이전시 A사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설문폼으로 의뢰 인입을 받고 또 이제 문의 검토 단계를 거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고객 여부를 판단해서 이 메일을 전송합니다. 메일이 회신이 7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2차로 메일을 재전송하고 있고요. 미팅이 성사되면 이제 미팅 종료 후에 1일 내로 견적서를 발송하고 이후 고객이 견적에 동의할 경우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보면 이렇게 6단계로 영업 파이프라인이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 단계들을 구분하고 또 이제 각 단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예시처럼 단계를 체계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가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 단계별로 내가 오래 머물고 있는 의뢰가 왜 이 단계에 멈춰 있는지, 또 어떤 단계에 멈춰 있는지, 아니면은 뭐 마지막 컨택이 언제였는지, 왜 이 컨택이 멈추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후의 액션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체크가 가능해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이탈 프로세스도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보았던 사례를 기준으로 이제 다시 보면 다음과 같은 고객 이탈 프로세스를 세워볼 수 있어요. 메일 발송에서 미팅 완료가 되기 전 단계에서 메일 전송을 이제 7일 동안 회신이 없을 시 2차 메일을 전송한다고 액션을 세워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2차 메일을 전송 후에 7일간 이제 회신이 없을 시에는 내가 유선으로 연락하고 컨택이 닿지 않으면 드랍한다. 이런 2차 액션까지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 단계에서는 이제 견적을 전달한 후에 7일 동안 계약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 유선으로 연락한다. 또는 견적을 전달한 후에 고객이 직접적으로 거절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 이런 액션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셨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성공 패턴을 학습하는 것인데요. 앞서 계획한 파이프라인과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진행한 히스토리들을 조금 모니터링 하다 보면 분명 그 성공적이었던 패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접근법이나 뭐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의뢰 인입 단계에서 문의 양식을 A, B, C 이렇게 뭐 세 가지를 받아보았는데 A 양식이었을 때 검토가 더 빨랐다. 아니면 메일 발송 단계에서 메일을 발송했을 때 가장 성사율이 높았던 제목은 또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팅 완료 단계에서는 어떤 패턴이었을 때 미팅 성사율이 우리가 가장 높았다. 뭐 예를 들어 미팅의 계약 내용을 미리 뭐 작성해 갔을 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계약 조율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 빨랐다. 뭐 계약을 요청을 할 때는 전자계약 툴을 이용했을 때 가장 빠르게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각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웠을 때 이제 가장 높은 반응, 뭐 가장 높은 성사율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과 이제 히스토리를 통해서 실패 패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이제 히스토리들을 보면서 수주에 이제 실패한 의뢰건들을 분석하고 또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해요. 의뢰 인입 단계를 다시 보게 되면 메일 회신에 뭐 3일 이상 내가 걸렸을 때 회신율이 낮아졌다던가 메일 발송 단계에서는 메일을 보낼 때 미팅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했고 이탈을 했다. 이런 거 등 뭐 미팅 완료 후에 우리가 미팅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지 않았더니 이탈했다. 계약을 조율했을 때 계약서를 보내고 일정 주기대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탈을 했다. 뭐 계약 요청을 할 때는 미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더니 고객이 이제 이탈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사실 실패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성공권을 분석하는 것만큼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실패 패턴을 알고 있어야 추후에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분석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조치로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이렇게 좀 체계적인 파이프라인 관리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또 반복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과 실패 패턴을 종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다가 이렇게 자신만의 뭔가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는 실무에서 가장 빠르게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 사례들을 프로세스로 정리하고 이제 각 작업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미리 설계해서 이제 최소한의 시간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받는 의뢰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메일을 들어가야 의뢰가 왔는지 이제 알 수 있고 또 다시 의뢰를 받은 그 폼으로 들어가야 이제 의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자동화시키게 되면 의뢰 문의가 이제 도착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협업 툴만을 통해서 바로 문의 내역을 알람을 받고 그 내용을 바로 빠르게 확인해서 이메일 템플릿 툴을 통해서 바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우리는 여러 이렇게 서비스를 거쳐서 계속해서 의뢰를 확인하거나 뭐 일일이 메일을 작성하고 이렇게 발송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해온 업무를 최단시간에 이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은 자피어라는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업무 툴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만 되어도 사실 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툴들에 대한 소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입니다. 외주 비즈니스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되게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오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첫 번째로 가용 리소스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BEP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용 리소스 현황이에요. 이게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인력, 돈,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용 리소스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리소스를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프로젝트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려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특히 이 적재적소한 인력 투입이랑 투입 인원의 리소스 현황 관리는 전체의 상황 및 현재 상황을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더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이랑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언제, 누가 새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될 수 있는지 가시성 있는 지표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외주 업체에서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해서 서비스 품질을 또 유지하고 또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 정산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각 프로젝트마다 다중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정산 일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해진 일정에 정산 내역이 제때 들어오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진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외주사에서 사실 일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 고객도 함께 놓치게 되는 그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역별로 디데이 일정 그리고 이 히스토리들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큰 지출을 하기 전에 이제 최대 정산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제 월급 지급일, 월세 이런 것도 이제 큰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최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상 수익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각 상태별로 이제 계획된, 지연되거나 완료된 이런 금액들을 좀 분류해서 계산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각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과 해당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말해 사실 큰 지출을 하기 전에는 미리 이 최대 정산금을 좀 계산해서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위 내용들을 기반으로 현금 관리를 만약 진행하시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BEP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인데, BEP는 손익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매출액을 가리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달성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BEP를 전사적으로 또는 프로젝트별로 이제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특히 사실 외주의 경우에 저희가 프로젝트 건마다 기간과 투입 인력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런 투입 인력마다 인건비나 아니면 투입된 정도가 다르고 또 이제 기간도 다를 거라서 사실 이제 각 프로젝트마다 이 손익 금액이 얼마인지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계산을 하기 이전에 인당 BEP를 알고 계신다면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의 견적서를 내줄 때 우리가 투입되는 인력의 인원과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한 사람이 한 달간 일해야 되는 분량 범위, 이제 맨먼스 견적을 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당 BEP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 파트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는 사실 다양한 업무 관리 툴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툴을 이제 활용할 경우에 업무를 더 체계적이고 또 이제 조직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주 비즈니스 업체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업무 등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도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외주 비즈니스 업체에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툴들을 몇 가지 추천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툴은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위한 슬랙이라는 툴입니다. 채팅 및 협업 툴로서 팀원들 간 그리고 클라이언트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조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주제에 관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파일 공유, 그리고 일정 관리, 알림 설정 이런 기능들도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선 슬랙이라는 툴은 미국 툴로서 외국 툴인데요. 같은 기능을 가진 걸로 이제 국내에서는 잔디라는 툴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보다 편한 툴로 맞는 툴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피어라는 업무 자동화 설계 툴인데요. 자피어는 이제 지메일, 노션, 그리고 슬랙 이런 3,000개 이상의 앱과 연결되는 굉장히 강력한 온라인 업무 자동화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피어를 통한 연결 예시로 사실 메일로 접수된 고객명과 내용을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고객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이제 수주가 되면 구글 드라이브의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거의 모든 작업을 자동화를 도울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되던 업무가 줄고 휴먼 에러도 줄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처럼 좀 시간을 잡아먹는 반복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대표님이나 아니면 담당자 분이 계시다면 이 자피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툴은 개인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인 브레이즈입니다. 브레이즈는 마케팅을 자동화하고 개인화된 전략을 좀 실행하는 툴인데요. 이를 통해서 외주 에이전시는 고객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의 관심사나 아니면은 구매 이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해서 좀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 향상은 더불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최적화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툴은 플러그라는 외주 운영 관리 툴입니다. 영업 관리부터 정산, 리소스 관리까지 이제 외주 에이전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영업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러그를 사용하다 보면 보다 간편하게 업무의 이제 각 단계를 구조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성 있는 보드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단계별로 의뢰건의 상태를 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의뢰 기간을 또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는 툴을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각 의뢰건별로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액션까지 이제 쉽게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무엇보다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자피어와의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그에서도 영업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데요. 보고 계신 것은 각 비즈니스에서 이제 생성한 단계를 옆으로 옮기기만 했을 때 세팅할 수 있는 예시들이에요. 해당 고객에게 구글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또 노션에 설정한 이름으로 페이지가 생성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해당 프로젝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런 것들처럼 일일이 이제 담당자들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이런 반복되는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과 정산 관리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계약별로 다중 정산이 한 번에 생성이 되고 또 정산건별로 일정도 자동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단계가 줄고 더 정확하게 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 기간별 수익 금액과 현금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도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정말 번거로워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홈택스에 사실 들어가서 일일이 이걸 수기로 다 입력을 하지 않아도 플러그 안에서 간편하게 발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플러그에서는 이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종합되어서 세금 계산서가 초안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처음에 매출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명확한 목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개념인 진행인식 매출, 이게 있었는데요. 진행인식 매출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이나 에어테이블 이런 여러 툴에 수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작성한 수식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툴 자체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자동인식 매출 계산기가 좀 포함된 툴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기간 및 금액을 입력하면 복잡한 수식 없이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진행 인식 매출뿐만 아니라 각 계약의 정산 형태와 정산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러그에서 모든 실무자 리소스 투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입 가능한 시기 또는 시기별 가능한 인력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회의나 여러 문서 등을 통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리소스 투입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많은 내용 전달 드렸는데 이렇게 전달드린 내용 토대로 실무 적용하시면서 보다 성공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클럽 멤버 여러분. 저는 크몽의 콘텐츠 마케터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운영관리 툴 플러그의 서비스 개발자 황유나님을 모시고 매출을 올리는 외주 영업, 운영관리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영관리 툴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챙겨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알짜배기 노하우들을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강연은 기업 에이전시 혹은 법인 프리랜서 그리고 이제 일감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프리랜서 분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오늘 유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영업 매출 관련, 그리고 또 정산 관련, 툴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동화 관련 이렇게 크게 질문의 범위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영업 매출 관련된 질문인데요. 영업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영업 이 파이프라인은 한눈에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찾고 또 이제 검증하고 그리고 진행 상황을 좀 추적하면서 기대치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 두게 되면 리드를 조금 비용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서 마케팅 아니면은 판매, 지원 이런 측면에서 비용과 노력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각 이제 상태의 전환율을 계산해서 목표치를 세우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파이프라인이 어쨌든 매출을 올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파이프라인은 뭔가 그냥 지금 상태에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고객들을 좀 만나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나요? 사실 저는 당연히 계획을 세우면서 이 파이프라인은 단계가 변화하겠지만 약간의 기본 단계, 지금 내가 현재 이 서비스 고객을 받으면서 수주할 때까지의 그 어림잡아 제가 예시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걸 한번 파악해서 단계를 설계를 해두고 지금 또 헤일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고객들을 만나고 직접 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이걸 수정하고 수정하는 단계들을 거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뭔가 고객을 만나서 그 설계 단계를 한번 정해보고 이제 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되게 좋은 답변을 남겨주셨고 그 다음 질문은 두 개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고객과 미팅을 하면 그래도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미팅까지 가는 확률이 좀 낮은 것 같대요, 이분은. 그래서 들어온 의뢰를 수주하거나 아니면 콜드메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미팅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실 좀 이거는 노하우라기보다 제가 아까 앞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이 의뢰가 들어온 순간부터 또 수주하는 그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과 그 프로젝트를 종료하기 전까지 이제 모든 단계들을 조금 철저하게 추적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계약 성사 직후에 바로 내가 통화를 했더니 미팅이 잘 성사되었다. 이런 성공 경험들을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실패 경험들과 합쳐서 이제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 그런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콜드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대한 좀 간결하고 또 눈길을 끄는 그런 제목을 선택하되 아무래도 고객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과 어려워할 만한 좀 내용들을 빠르게 조사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고객의 행동을 조금 명확하게 이 행동 요구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때 좀 메일을 자동화하면 메일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고객 반응에 맞는 전략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서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메일이 답변이 나가는 건 자동화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나가는 게 좋고 그 메일 내용은 그 고객사에 맞는 커스텀된 내용으로 잘 맞춰서 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메일 자동화 툴을 사용하는 것도 빠르게 응답하고 저희가 성공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응대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막 똑같은 내용을 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 맞춤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하기 전에 당신이 저와 미팅을 하면 이런 종류의 뭔가 너에게 맞춤된 의견을 내가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고객에 조금 필요한 가치, 그 다음에 원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뢰를 수주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많이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것과 다르게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고객과 미팅까지는 되게 연결이 잘 되는 편인데 미팅 이후에 계약까지 연결되는 확률이 좀 낮은 것 같다고 하세요. 제가 미팅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계약까지 이어지는 미팅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미팅이 성사되었다면 이 영업의 절반을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팅에서 조금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과 비슷하게도 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조금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뭐 제품이나 이 서비스가 어떻게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뭐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단순히 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한 그런 미팅이 아니라 최대한 좀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다른 고객들이 어떻게 좀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 성공 경험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걸 줘야 된다라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났고 우리는 이런 걸 잘해요 라는 거를 막 자랑한다기보다는 지금 고객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이런 방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를 미팅에서 잘 어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매출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상승이 아니라 계속 유지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유지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겠지만요. 매출을 이렇게 한 단계 상승을 시키고 싶은데 돈을 좀 써서라도 예를 들면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뭐 매출을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쓰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뭐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사실 무엇보다 이런 지식이나 도구 이런 것들에 조금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 사람들이 저희 무료로 제공되는 지메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두고도 스티비 같이 이제 유료 이메일 마케팅 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뭐 CRM이나 자동화 업무 툴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뭐 편의성과 효율성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업무 생산성이 좀 크게 향상되고 또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퀄리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곧 이제 매출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매주 일감을 수주하다 보면 당연히 영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영업에 성공하지 못한 고객사 리스트가 계속 쌓이게 될 텐데 이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기존 고객을 활용하는 그 CRM 마케팅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에 실패한 고객사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신규 리드는 사실 진짜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제가 강의 때도 이탈 프로세스 설계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업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뭐 고객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들을 작성하는데 뭐 어떤 단계에서 뭐 이탈을 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떤 고객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제 신규 리드처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고객이 필요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재연락을 해본다든지 이런 액션들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르게 현재는 뭐 이메일 마케팅 툴도 좀 활용을 해서 이탈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든지 그러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존재도 조금 더 인식시키고 또 우리 필요성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인지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고객과 나의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알아두고 그분이 뭔가 특정 이벤트가 생길 만한 그런 시기를 잘 노려서 그때 그 프로젝트는 잘 하셨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비스가 지금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터치를 해주면 어쨌든 영업의 그 성공 확률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파트로 정산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랑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약간 공통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를 딱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정산 금액이 밀려서 한 달 매출에 변동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수익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정산금을 밀리지 않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좀 놓치지 않고 정산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내역별 디데이나 아니면 이런 히스토리들을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플러그 서비스는 정산 내역들이 좀 자동으로 뭐 상태가 예정, 지연 이렇게 관리되고 또 디데이가 알아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날짜가 다가오면 대시보드에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데이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뭐 최소 7일 전에는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좀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런 자피어나 뭐 슬랙 툴과 함께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플러그 하나만으로도 놓치지 않고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디데이 알림도 잘 보내고 툴을 사용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저희 좀 이번 정산이 늦어질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기존에 정산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미뤄진 날짜에 맞추어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 일정을 밀리게 되면 원래 날짜에서 이제 그 밀린 날짜를 설정하시는 게 좋은데 그랬을 때 보통 나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날짜가 언제였는지 그래서 밀린 게 얼만큼 밀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또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툴의 뭐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약간 휴먼 에러라고 하죠. 네. 놓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서 그 기간까지 체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한 분만 밀리면 그냥 그분만 체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산 관련해가지고 변동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인간이 사실은 트래킹하기엔 조금 맞아요. 벅찬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산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자동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관련된 질문이 좀 있었는데 고객 유치와 또 고객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가장 큰 진짜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 부분이에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좀 통해서 반복적이고 또 이렇게 수작업이 많은 작업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아무래도 뭐 인력과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시간에 뭐 홍보 활동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 많은 리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휴먼 에러 방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일이 조금 수기로 반복해서 생기는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 세팅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통합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좀 자동화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그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 흐름을 좀 간소화하고 휴먼 에러를 좀 줄여서 뭐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아무래도 일관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또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통합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100명의 고객을 만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1000명, 그 다음에는 10,000명 이렇게 계속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일감도 늘어나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절약된 리소스와 비용을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또 아무래도 케이스가 많아지면 당연히 휴먼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 툴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매출을 늘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렇게 부스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화가 좋다는 건 너무 알겠어요. 영업에서 그럼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진짜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물론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초반 고객 데이터 입력을 확실하게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좀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화에 앞서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초기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 신중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든 데이터들이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좀 고객 데이터는 다른 담당자로 하여금 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초반 고객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러닝 커브가 좀 최소화된 툴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지 않은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영업 자동화 시스템의 좀 구축 과정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오히려 좀 이런 시간 소모적인 업무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인지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학습 과정 좀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영업 담당자가 뭐 습득을 하는데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화 구축 프로세스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초반에 고객 데이터 입력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러닝 커브가 최소화된 툴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고객 데이터를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 우리 여러 명의 프리랜서들이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동일한 기준 그리고 동일한 뭔가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같은 생각을 해야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데이터 입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러닝 커브라는 말이 약간 어렵긴 한데 좀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어쨌든 이 툴이 내 손에 되게 익어서 빠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의 드는 시간이 적은 툴을 고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뭔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툴을 쓰는데 뭔가 배우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쓸 때마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그 툴을 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툴을 접해 보시고 또 팀원분들과도 같이 툴의 장점과 단점을 좀 공유해서 결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운영 툴 플러그의 서비스 개발자이시기도 하고 오늘 이제 막 슬랙이랑 자피어 같은 다양한 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툴 관련된 질문도 조금 들어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스 툴이 있어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질문해주신 분이 사스 툴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사스 툴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스 툴에 대한 질문인데 현 상황에 맞는 툴의 개수와 비용 등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한 달 매출의 10% 정도는 툴 사용비로 나가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기준 같은 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사스 툴을 사실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는 좋지만 이때 좀 불필요한 사스가 늘어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툴의 개수는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하실수록 좋습니다. 툴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좀 흩어지고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대신 시중에는 좀 오버스펙, 과하게 기능들이 많은 이런 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기능이 많은 툴을 선택을 하시기보다 우리의 비즈니스 좀 목표, 이렇게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신 다음에 딱 필요한 기능, 그리고 현 예산 이런 것들에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툴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말이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뭔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좀 관련해서 저희는 소규모 업체인데 업무 툴을 꼭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스 업무 툴들을 좀 잘 활용하는 거는 그만큼 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대기업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CRM 툴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해야 돼서 이렇게 좀 여러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좀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고 뭐 세일즈 및 마케팅 이런 활동에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용, 기능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적합한 툴을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업체일수록 1인당 맡은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럴수록 툴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들어본 툴이긴 하지만 써보지 않은 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예를 들면 자피어 같은 툴 같은 경우에는 막 좀 개발 지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우선은 저 역시도 개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비개발자분들도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다 보니까 한번 이 흐름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충분히 개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얼마든지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나 이거 개발 못하는데 난 저 툴 쓸 수 있을까 좀 걱정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툴이 운영되는지를 알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툴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BD님께서 친절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파트가 끝났으니까 오늘 저희가 강연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저 사실 이렇게 저희가 혜택을 강연 참가자분들께 드린 경우가 사실 잘 없었는데 먼저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주신 분들께는 첫 번째 강연 요약 자료, 그리고 두 번째는 자피어와 플러그 자동화 공략집,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자동화 컨설팅 및 자동화 세팅 무료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강연 이후에 만족도 조사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몽 전문가분들 위해서 이렇게 플러그에서 또 혜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뭔가요? 네, 저희가 이제 크몽 전문가분들께서 1개월 플러그를 결제를 해주시면 추가로 또 이제 1개월을 이용기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 일부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게 정말 우리 에이전시 혹은 나에게 맞는 툴인지 필요한 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업 에이전시 또 법인 프리랜서
넘쳐나는 일감 관리가 어려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영업 그리고 운영 관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면 더 쉽고 편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오늘 강연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나님과 함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